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유상증자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할 게 아니에요. 오늘 할 게 아니고, 원래 3월 초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유상증자 정정을 통해서 유상증자 물량이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기간은 약 3개월. 2개월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2개월이에요. 2개월 동안에 수익을 갖다가 약 한 50% 내가 낸 금액,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금액의 50%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뭐 주식을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묻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은 나중에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한 미니멈 10%, 그 다음에 많으면 운이 좋으면 한 30-40% 이상.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5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마스터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잠깐 먼저 유상증자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유상증자는 뉴스를 보면 딱 나옵니다. 자, 뉴스를 보고 먼저 말씀드리죠. 유상증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는 분들, 유상증자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상증자를 한두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요러한 중간중간에 매매하는 테크닉 있잖아요. 그것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유상증자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요,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언제 나왔죠? 딱 보니까 나온 날짜 딱 눈에 보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나온 날짜 언제인 것 같아요? 이날 나왔죠. 10월 달에 나왔나요? 잠깐만요. 10월이 아닌데? 12월 7일. 12월 7일이네요. 12월 7일. 12월 7일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거가 12월 7일날 유상증자가 나왔죠. 자, 12월 7일날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결정. 언제요? 12월 7일날 결정이 됐네요. 12월 8일날. 갭으로 떠서 떨어진다. 이날이 유상증자 결정이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갖다가 얼마를 하느냐? 자, 요거를 카피 앤 포이스트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보는 방법도 이런 것도 한번 쭉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 안 보이니까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해드리죠. 자,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월 7일날 1조 2천억을 갖다가 1조 2천억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자, 12월 7일인가요? 날짜나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준비는 했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12월 7일날 유상증자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유상증자 액은 약 1조 2천억이에요. 자,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하면 이 유상증자로 지난번에 그 플랜트 쪽에서 손실 난 거 있죠? 한 1조 정도가 아마 손실 났을 겁니다. 그거 커버시키고, 그죠? 커버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인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또 삼성물산, 또 뭐 있죠? 건설 부문. 우리가 레미안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쫙 하는 것까지 아마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거고요. 자, 자 1조 2천억. 자 1조 2천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되는 새로운 주식수는 4천만 주, 예, 4천만 주 곱하기 3.17이에요. 즉 317%짜리 317%짜리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1억 3천만 주죠. 1억 2천 얼마일 거예요. 뭐 1억 2,700만 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4천만 주에 1억 2천만 주, 대충 1억 3천만 주. 이 종목을 갖다가 유상증자한다고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놀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해서 뭘 했냐면은, 예, 이재용 상무가 들어간다. 여기에 유상증자 참여한다. 예, 이 얘기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진 거예요. 원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요 한마디 쓰면서 예, 요 한마디 약 3천억 정도로 갖다 들어온다는 이 한마디를 딱 씀으로써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 기존에 있던 회사라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쵸? 예, 기존에 있던 회사는 뒤집어질 일이고 뭐 난리가 칠만한 건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여기에도 신의 한 수가 들어갔지만 예, 여기에도 신의 한 수가 들어갔지만 또 다른 그저께죠. 그저께 이재용 상무가 300억 정도를 갖다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그것도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두 가지가 신의 한 수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제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라? 이거 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유상증자 이제 주주가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날짜 있잖아요. 유상증자를 받고 못 받고 날짜가 뭐랑 겹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달 넘어가는, 연이 넘어가는, 그거랑 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요. 언제 했죠? 12월 24일인가 25일인가 아마 요 근처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서부터 유상증자에 관련된 거는 12월 20일경부터 해서 리딩클럽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방에서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하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유상증자 그때 들으신 분은 뭐 많으실 거고 없어요? 뭐 돈 벌어 오늘은 다 새로 오신 분들만 오셨나? 돈 벌었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이요,
예, 많이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12월 28일인가요? 날짜를 좀 확인하죠. 30일 날, 작년 12월 28일 날, 28일 날, 지인들한테 쫙 돌렸습니다.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사라. 엔지니어링 사라. 그래가지고, 뭐, 1000만원치 사신 분도 있고, 아는 형님은 1억원어치 사시고, 뭐, 그렇게 샀어요. 자, 저도 이때 저는 이날 사지 않았고요. 이 전날 샀습니다. 27일날, 금요일 날이죠. 24일 날이었나 보네요. 12월 24일 날. 12월 24일 날인가 얼마 2천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예, 2천만. 많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2천만원어치를 들어갔어요. 예전에도 유상증자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예를 들면 2천만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실제적으로 2천만원이 집어넣으면 추가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곱하기 3.17 정도니까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만 해라. 여윳돈만이 있는 사람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금액이 일단 2천만 원이에요. 자, 1차 처음에 주식 매수 금액이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놓고, 자, 그러면 유상증자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유상증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일드가 안 되네. 됐다. 자, 여러분들이요,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항상 이런 공시가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공시가 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자, 신주의 종류. 신주는 약 1억 5,600만 주를 신주로 발행을 한다. 그죠? 신주. 아까 기존의 주식은 얼마? 4천만 주였어요. 기존의 주식은 4천만 주였고, 1억 5,600만 주. 맞네.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주당 얼마다? 5천만 원짜리다. 5천 원짜리고. 아까 증자 전에 얼마? 4천만 주가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은 약 1조 2천억이에요. 자, 1조 2천억을 갖다가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알아듣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많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증자 방식이에요. 증자 방식이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증자를 할 때, 증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일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삼자배정, 그 다음에 공모 세 개인데 이게 그쵸?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남는 부분은 공모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를 하는 사람들, 저는 그래요. 유상증자를 받는 사람은 권리락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권리락이라는 거는 제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상증자를 싸게 받는 만큼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유상증자를 받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7,000원에 받으니까 그만큼, 뭐 예를 들면 그만큼 30%를 빼는 건 아니고 계산해가지고 그만큼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면 9,500원이 돼 있거나 9,400원이 돼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권리락이 받은 사람은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권리락까지 받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권리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가지고 계좌에 돈이 없는 사람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주주 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안 된 사람은 공모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주주 배정한 다음에 실권주 일반 공모한다는 얘기예요. 자, 쭉 보면, 자, 예정가는 7,700원이 됐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7,700원이라는 거는 예정가예요. 예정가. 자, 예정가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공시를 낼 때 예정가고요. 이게 공시 때 예정가예요. 그 다음에 1차 발행 예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차 발행 예정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발행 예정가라는 거는 이 공시를 발행을 한 다음에 막상 유상증자 권리락이 되기 전날 혹은 전날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1차 발행가가 얼마가 됐죠? 8,110원이 됐습니다. 1차 발행가가 저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예정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1차 발행가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안 됐어요. 여기서는 안 됐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차 발행가를 여기서 발행을 했어요. 1차 발행가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공모가 끝난 다음에 2차 발행가를 만들어요. 2차 발행가는 1차 발행가에서 이만큼 예를 들면 30% 할인을 해서 이만큼에서 했는데, 자, 쭉 지나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2차 발행가는 여기서부터 또 할인이 돼가지고 더 싸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서 싼 걸로 하는 거예요. 싼 걸로 발행하면 대체적으로 2차 발행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얘네들이 빨리 결정을 한 게 그냥 1차 발행가에서 결정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 확정 예정일은 이때 당시에는 2월 3일이에요. 그죠? 자, 확정 예정일 2월 3일 날 확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신주 배정일. 자, 신주 배정일이 12월 31일입니다. 자, 12월 31일인데 포커나이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12월 28일까지 사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3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자, 12월 31일이에요. 잘 보세요.
자, 12월 31일, 12월 30일, 12월 29일, 12월 28일. 이게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 자, 그러면 12월 31일 우리 근무 안 하죠? 그죠? 자,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날 합니다. 그런데 얘의 이틀 전, 이날 사서 이날 오버나잇에서 이날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를 해서 이날이 12월 31일인데 기준일이 이날 빼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29일 날 저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어요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유상증자 왜 12월 31일까지 알고 뭐 이때나 이때 사도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일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 이날. 꼭 이날 사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6월 5일날 유상증자 기준일이다. 그러면 언제? 6월 4일, 3일날 사서 오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날 주말이에요. 이날이 예를 들면 토요일입니다. 이날이 토요일이고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날, 2일날, 1일날 있겠죠? 금요일, 목요일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날 유상증자 기준일이다. 그럼 얘네 둘은 없는 거예요. 1일날 사서 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8일날 제가 종가까지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자, 3.37이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돈이 계산이 안 맞더라. 왜 난 3.17으로 알았지? 요거 이따가 계산 좀 안 맞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3.17로 계산했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한 주당 신주 배정일, 한 주당 신주 배정 얼마? 3.37주예요. 3.37주를 갖다가 주는 경우는 유상증자에서 거의 없어요. 보통 많이 해봐야 한 주, 1.2주 이 정도인데, 진짜 삼성 엔지니어링은 과감하게 여기다가 질른 겁니다. 그래서 3.37주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37주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20% 이거는 별로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이거 상관없고, 우리는 중요한 날이 뭐죠? 이날이에요. 구주주. 조합이 아니니까. 자, 시작일이 12월 11일, 12월 11일. 이날은 정시 날짜예요. 여러분들 아마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예,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돈 없으니까 돈 넣으세요라고 문자도 받으셨을 거예요. 아셨죠? 예,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든 그 계좌에 돈이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아셨죠? 됐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납입일이 있나고, 이날은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날짜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으면 신주 상장 예정일 3월 2일인데 이게 땡겨졌죠. 정정으로 해서 2월 26일이죠 오늘. 2월 26일로 정정됐습니다. 자, 됐죠? 없어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날짜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생각하세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라고 있어요. 2월 29일. 이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세종텔레콤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여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거기서도 한 100만원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금액이 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신주 이거요.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 이거 잘 생각하세요.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 이게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입니다. 그거는 yes. 그러면 상장할 거다. 그죠? 예, 상장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yes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들을 갖다가 양도야,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느냐? 그거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자, 됐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면요,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과 같은 그런 유상증자 표를 만들어요. 그 안에 보면 자세하게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장주 이름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신주 인수권이겠죠. 예,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까먹었다. 지금처럼 그거를 딱 보고 그 도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읽을 줄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날짜를 따박따박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해놓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그 전에 얘기를 했다가 권리락대기 한 2, 3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마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어요. 전 되게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1030원인가 1040원 했죠? 그리고 730원인가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운이 좋으면 한 500만원 투자해서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증자 비율이 3.37이네요. 그쵸? 예, 죄송합니다. 조금 틀렸네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매수를 한 가격은 14,500원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권리락이 된 다음에 이 가격이 지금 9,000원대로 뚝 떨어지죠. 그죠? 요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유상증자를 갖다가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사셔야 되냐면은 2015년 이날이죠. 이날이에요. 이날까지 보유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날까지 보유를 했었어야 돼요. 이날 최종 가격이 이렇게 지금 종가가 9,600원으로 나왔는데, 자, 요거를 변경을 해보면 얼마에 되냐면요. 보시면 다시 아까 그 가격을 보면은요.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종가가 15,500원이었습니다. 이때 사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이때 사신 분은 제가, 제일 싸게 사신 분은, 제가 그때 사라고 그랬을 때 제일 싸게 사신 분은 14,3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14,500원인가 900원인가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어쨌든 14,500원 정도, 14,900원인가 샀나? 대충 예,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14,900원 정도인가? 아마 500원인가 그 정도에 샀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 요렇게 사신 분이 저는 2천만원치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천만원치 사서 종가에 얼마가 됐냐면은 얘가 15,400원인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고 권리락이 딱 됐는데 얼마나 됐냐? 9,6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상증자 권리락이 되면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4,900원에 산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떨어진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날 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갔었어요. 상한가 찍고 빠졌습니다. 자, 상한가를 찍고 빠졌어요. 지금 이날이죠. 아, 상한가 갔구나 참. 첫날 9,600원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요거는 가격을 다시 보정을 하죠. 자, 가격을 보면 9,600원에서 시작을 한 게 첫날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날 올라가서 15,550원까지 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37%가 빠졌을 거예요. 37%가 빠진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7%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틀 동안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것도 매수가까지.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매도했습니다. 14,700원 정도에 아니다. 13,700원인가 매도했나요? 자, 1차 매도 13,700원. 2차 매도, 예, 1차 매도는 13,700원. 2차 매도는 15,1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자, 매도 금액이 이러다 보니까 2천만원을 지났는데, 약 얼마? 19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손해 안 봤죠. 그리고 오히려 수익 내신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나왔지? 모르겠다. 아, 이게 가격이 틀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1300주가 아닌가?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예, 조금 손해를 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14,500원인가 700원인가 그때 사서 이게 올라간 그 가격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예, 질문. 29일날 팔아도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28일날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9일날 넘겨서 이 이후에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아무 때나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 29일날 상한가를 하고요. 이날 30%가 올랐고 그 다음날 10몇 프로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된 만큼을 갖다가 그 많은 권리락된 거를 한 번에 커버를 시켜버렸어요. 저도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환호성을 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뭐 있죠? 삼성 그 텔레콤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도 세종텔레콤도 저는 1,100원에 들어갔어요. 1,100원에 들어가서 얘가 권리락이 돼서 970원인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죠? 1115,
90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1100원에 샀는데 970원까지 권리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1115원에 팔았어요. 예, 1115원에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자, 예,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예,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이게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신주 인수권은 옵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옵션의 개념을 들어가면 오늘 밤 안에 못 나와요. 예, 옵션의 개념을 들어가면 오늘 밤 안에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움직입니다. 자, 얘가 1100원이에요. 아, 11,000원이에요. 신주가 발행되는 가격이 8,110원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차이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11,100원이에요. 마이너스 8,110이죠. 그러면 약 2,890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가격이고 발행 예정가가 이래요. 2,890원 차이가 납니다. 이 가격이라면 여러분 살까요? 이 가격이면 살까요? 안 사죠. 누가 사요? 지금 가격이 11,000원인데 8,110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나면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 아주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얘가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 2,000원에 거래가 되네? 계산을 때려보는 거죠.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2,000원 얘가 지금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1,1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3,000원이 되니까, 그쵸? 대충 3,000원 차이가 나니까. 3,000원 차이인데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2,000원이에요. 이거 사볼만 한데? 만약에 상장될 때 이 주식이 이 프리미엄을 주고 이 옵션 가격을 주고 샀는데 얘가 만약에 13,000원 간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주 인수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 가격은 장중에 얘네들이 원래 주가가 만약에 11,100원에서 만약에 1,500원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예를 들면 2,000원이었는데 여기서 500원이 빠졌지만 여기서는 한 300원 정도. 그래서 막 1,700원도 되고 막 그래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막 움직여요.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 요 날이에요. 자, 신주 인수권이 딱 나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기 장대음봉 나온 날 있죠? 자, 신주 인수권이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1월 22일이에요. 자,
1월 22일이에요. 자, 이날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시작가가 얼마였냐면은 12,700원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11,5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12,700원이었는데 12,700원이고요. 아까 발행가가 그냥 간단하게 8,100원이라고 할게요. 8,100원이면 얘네 사이에 얼마죠? 3,000원인가요? 3,000원이면 12,100원이니까 3,600원 갭이요 3,600원이 있었습니다. 그쵸? 4,700원인가요? 3,600원 아니에요? 아, 3,800원. 아, 4,600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나 계산을 못하네. 예, 4,600원이 됩니다. 오케이. 자, 4,600원이라고 하고요. 자, 4,600원인데, 저는 딱 시작한 다음에, 뭐 했는데, 얘네들, 계좌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는 막 여러 종목이랑 섞여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지금 얘는 중장기 계좌에 하나만 있었거든요. 중장기 종목을 다 정리를 해서 이 종목 하나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한 1,400만 원인가? 1,4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플러스 돼 있더라고요. 아, 얘가 신주 인수권이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없어서 이거 뭐지? 그러고 그냥 던져버렸던 것 같은데 1,400만 원짜리 플러스가 돼 있어요. 어라? 이거 뭐지? 딱 본 다음에 얘가 1,300만 원일 때인가요? 아까 정리하면서 봤는데 이게 1,300만 원대인가? 예. 아까 잠깐만요.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처분을 했어요. 그냥 이때 못 팔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면은 신주 인수권이 제일 비쌀 때가 3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못 팔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1,300만 원이면 이 1,300만 원이 그냥 수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요,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권리락이 됐어요. 근데, 권리락이 된 만큼만 복구가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발행가는 분명히 밑에 있고 현재 주가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에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차이에 뭐 최소한 50%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안 하는 주식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떤 주식이 예를 들면 유상증자랍니다. 유상증자를 3,000원에 합니다. 3,000원에 하는데 30% 할인하니까 한 2,000원, 2,100원 정도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권리락이 딱 되니까 얼마 되는 거 되겠죠? 2,800원 정도로 권리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2,800원이 3,000원 되면 그냥 매도 쳐놓으면 나중에 2,100원이랑 이 3,000원이랑 차이는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정도 벌었냐면은 3,600원? 3,600원 정도 아니었던 3,600원 정도 했었나 보네요. 아니 3,600원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신주 인수권 최고 가격이었고 요거보다 좀 작은 가격에 해서 약 1,500원 죠. 그쵸?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리락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신규 인수권 가격도요, 그때 당시에 그거랑 계속 변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랑 그 가격이랑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주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죠? 원래 주식이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는 동안에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1,300원인가? 거기까지 빠졌습니다. 1,300원인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고요. 일단은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데, 그날 첫날 이렇게 보다가 자꾸 빠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 되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얼마에 샀냐면은 1130원인가? 그때 5,000주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에 주식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주식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일단 1,300만 원을 수익을 내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1,13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한 630만 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7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700만 원 정도를 일단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오히려. 그죠? 주식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4,600 몇 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5,000주를 갖다가 1,130원에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해놓고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요. 그쵸? 요거 1차 발행가 요거 있고요. 그죠? 1차 발행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행가 여기도 있죠. 그쵸?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신주 인수권 초기 결정. 근데 그랬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막 처음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초과 청약 가능하다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은 제 얘기 끝나면 이따 토론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하세요. 그쵸?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쵸? 자, 이게 왜 정확하지 않냐면요. 신주 인수권 가격이랑 여러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고요. 거기에 수수료 빠지고 못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를 찾고 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딴지를 거실 거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아셨죠?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네.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정확한 거는, 예, 뭐죠?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숫자까지 계산하고, 그것까지 계산할 거면, 예, 여러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 그죠? 그래서, 예,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매각을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일단 권리락이 되잖아요. 권리락이 된 만큼만 복구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조건 먹는다. 왜? 신주 인수권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못 팔더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뀌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시요. 자, 다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1,300만 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요 정확한 금액은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샀어요. 왜냐면은 5일 동안에 주가가 쭉쭉쭉 떨어졌어요. 신주 인수권을 계속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뭐 3,000원이었던 게 점점 또 떨어지더니 그게 왜 떨어지나 봤더니 주가가 같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에 됐죠. 5일 동안 거래가 됐는데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그거를 조절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격도 조절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뭘 보고 알았느냐? 자, 여기 보면 밑에가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근데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깎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번에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세종텔레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상증자 하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통 신주 인수권 상장하는 날 상장하는 날 흐름 봐서 매도를 쳐놓고 그냥 여기서 주가 신주 인수권 가격이 만약에 올라버리면 그냥 끝. 그죠? 그냥 여기서 수익으로 끝.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 뭐 더 들어가서 먹을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끝. 그 다음에 만약에 신주 인수권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재매수.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만큼을 갖다가 이거는 그냥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주식수는 갖고 있으면서. 됐죠? 주식수는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신주 인수권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면 그냥 끝. 그냥 그 신주 인수권 그 차이만큼 아까 얘기했던 그 옵션 가격만큼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상증자 날짜가 변경이 됐죠. 예,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이 발행을 하기 3일 전에 주가를 잘 보세요. 자, 원래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쵸? 오늘이고요. 이게 첫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자,
유상증자를 할 때, 자,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저는 아까 신주 5천주에다가 플러스 1000주 더 받아서 6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옵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옵션은 없어지는 겁니다. 옵션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3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630만원치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그냥 뿅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신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날짜가 3일이 나와요. 날짜가 3일이 나옵니다. 오늘이 26일이고요. 25일이고요. 24일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개인은 공매도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되는데 공매도가 허용된 때가 있어요. 공매도가 허용되는 거. 개인이 공매도가 허용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 나올 때예요. 무상증자, 물량 나올 때도 그렇고요. 유상증자, 물량 나올 때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요. 이날 마이너스 나오고요. 이날 마이너스 나오고요. 이날 갭으로 떨어져서 폭락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상증자 신주 나오는 날의 스토리예요. 왜? 더군다나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도대체 3.37배인데 엄청나게 아까 1억 5천만 주? 1억 5천만 주가 상장이 되는데 와, 저는 엄청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은 갭으로 떨어져서 뭐하는데 어라? 이거 뭐지? 팔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얘가 올라오더라고요. 자, 첫째 날은 이렇게 됐고요. 첫째 날은 이게 9,600원인가부터 쭉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어라? 둘째 날도 이렇게 되고 근데 이날 폭락할 줄 알았습니다. 이날이요. 왜? 이 두 날은 공매도예요. 즉 아는 사람만 매도하는 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때 매도하면 거의 손해를 잘 안 봐요. 근데 이거를 공매도를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날 던지거든요. 왜? 주식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주식에. 여러분 계좌에 이렇게 딱 6,000주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이날 매도를 해도 여러분 계좌에는 수익은 잡히는데 그 돈은 안 보여요. 수익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돈을 못 찾아요. 왜? 공매도기 때문에 그래요. 매각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제는 이때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른 주식을 할 때는 보통 첫째 날이나 늦어도 둘째 날에는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의 다 빠져요. 저는 이번에 빠질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재용 아저씨의 신의 한 수가 들어갑니다. 신의 한 수가 들어가요. 신의 한 수가 장이 딱 끝난 다음에 얼마 했죠? 삼성물산 산물 2천억 매수, 그 다음에 삼엔 300억 매수. 자, 이재용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빠지다가 시간으로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시간으로. 물론 그거 오늘 다 빠졌지만 이때 산 사람들 다 손해봤어요. 오늘. 막 엄청 샀더라고요. 미쳤어요. 난 왜 사지? 그랬는데 하여튼 미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최종적으로 10,000원 정도의 결정이 났습니다.
자, 저는 얼마에 팔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1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면 11,100원이면 자, 11,100원이죠? 11,100원에서 8,100원을 빼면 8,100원을 빼면 2,000원이죠? 그죠? 2,000원 곱하기 6,000주예요. 그러면 1억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 그 다음에 아까 1,300만 원에서 630이니까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9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100이나 150 정도는 빼야 될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4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갔어요. 4,100인가 4,200인가 그 정도 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이 정도 수익이면 50% 정도의 수익을 낸 거예요. 아마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정리를 하신 분은 굳이 신주권, 인수권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손해를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앞으로 유상증자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매수매도 포인트만 잘 잡으면 거의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지금 6천만 원 있거든요. 6천만 원 있는데 그거는 중장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 유상증자 나오면 유상증자나 참여하고 그냥 닌가닌가 하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안 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통 유상증자 하면 다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실제 무상증자보다는 유상증자가 더 알짜배기예요. 왜? 무상증자는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만큼 다 떨어집니다. 그죠? 받는 만큼 그만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 나올 때쯤에 많이 빠지면 진짜 손해도 많이 나요. 그렇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지금 그 삼성의 세종텔레콤도 일단은 지금 500 정도 들어가서 그거는 잡줄에서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500 정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매도는 쳐놓고 그 다음에 그 권리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도 뭐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크게 뭐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아직 이제 공지는 안 됐지만은 이런 걸 같이 할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다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수선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만큼 강의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뿌듯해요. 뿌듯하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 빨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제 정리를 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유상증자를 할 때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유상증자 할 때 일단 유상증자 가격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권리락 한 2, 3일 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락 2, 3일 전, 그죠? 2, 3일 전에 권리락만 보시면 돼요. 권리락 전에 2, 3일. 그럼 권리락 날을 체크해야겠죠? 그쵸? 체크한데 하루 이틀 전에 이 앞에 2, 3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이나 다음날 이틀 중에 2등에 매도를 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침장에 이날은 권리락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권리락 효과라고 합니다. 권리락 효과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올리는 매수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큰 욕심 말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3,000원에 샀는데 예, 3,000원에 샀는데 그게 권리락이 한 2,800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0원 이상에서만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성공이에요. 그죠? 일단 성공입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자, 신주 인수권 할 때,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매도한다. 그죠?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매도한다. 그래서 일단 신주 인수권 수익 챙기고, 마지막 보통 5일 하더라고요. 5일이나 뭐 그렇게 하는데 날짜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날짜가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시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신주 인수권이 잠깐만요. 자, 신주 인수권 거래일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신주 인수권 거래일이라고 있죠. 신주 인수권 상장기간, 그쵸? 그쵸? 신주 인수권 거래일이에요. 22일부터 28일까지. 세종텔레콤은 3월 7일인가부터더라고요. 예, 3월 7일인가부터 거래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주 인수권으로 해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난 다음에, 신주 인수권으로 해서 수익이 나서,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가격이 주가랑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 신주 인수권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만약에 신주 인수권이 떨어지면 재매수. 그죠? 재매수. 그 다음에 나중에 상장해서 상장해서 먹는다. 어디서 먹는다? 신주 상장하는 날, 아니, 신주 상장하기 전전날. 뭘로? 공매도로. 끝! 오늘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요점 정리해드렸습니다. 끝! 자,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차근차근 올려주세요. 예.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하나요? 공매도는 어디에 나오는 되면요. 주식 주문에 가면은, 기타 주문에 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계좌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 0306. 예, 0306. 됐죠? 예, 공매도는 어떻게 하나요? 0306. 제가 좀 발음이 안 되는데, 0306을 찾으셔가지고요. 거기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신주 상장 변경도 공시봉복 아닙니다. 그거는 정정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 정정으로 해서 정정 발표됐어요. 여기 보면 유상증자 정정 있죠? 정정으로 해서 신주 상장일을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어딨지?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변경했죠? 이거는 공시 번복 아닙니다. 변경된 거예요. 됐죠? 또, 모바일도 있냐고요? 모바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바일을 안 쓰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거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저는 이제 매도를 한 입장에서 뭐 했지만은 뭐 A라는 종목을 갖다가 신주를 사고 싶어요. 신주 인수권을 사고 싶어요. 그쵸? 신주 인수권을 사고 싶으면 누구나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요. 여기에 가보면 주식 주문에 가보면 신주 인수권 주문 0337을 갖다가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외국법에 드리면 거기에 계좌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0337이죠. 네, 0337에 가보시면 지금 신주 인수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신주 인수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파로도 있고, 근데 걔네들은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것만 아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7일 그 세종텔레콤이죠. 자, 세종텔레콤은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 세종텔레콤 유상증자 결정 뉴스 나왔죠. 예, 여기에 보면 코스닥 공시.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언제 하기로 돼 있냐면은 얘네들은요. 여기 청약기간이고 신주 인수권 여기 있다. 자, 신주 인수권 상장기간 여기 보이죠?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신주 인수권은 상장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 14일까지예요. 그러면 세종텔레콤은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도 신주 사고 싶다. 그러면 3월 8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됐죠? 네. 무상 받기 전 2일 전 0306 매도 가능하다. 0306이 뭐였죠 아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매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의 만약에 주가가 이슈를 받아서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은 얘도 옵션이기 때문에 그죠? 옵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또 질문 올려주십시오. 됐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대주 매도로 먼저 하고 유상증자 물량으로 보충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뭐 대주 매매니까 상관없죠.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대주로 하고 그 물량으로 채운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이 돌아오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대주를 친 거를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계속 보유 중인 주식은 인수권을 매도 안 해도 상관없다.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먹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신주 인수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신주 인수권이 시간이 되면 수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잠깐 그 상황이지 그게 실제 신주 받을 때는 없어져 버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나는 신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주식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시는 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녹스라떼님께서 한 거는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 이거는 그냥 매도가 돼요. 채워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매도를 하시면 돼요. 다른 일반적인 대주매매랑 틀리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에 가서 거기에 가보면 내 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매도를 쳐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유상증자 매매도 손해보는 경우 주가가 빠지면 손해를 보겠죠. 그죠? 신주 인수권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쭉쭉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 10%라도 먹는 거는 거의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나 아니면 이런 시그널은 이제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같이 해 나갈 거니까 그 통계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신주 입고가 안 되는 경우 일반인 공매도가 안 되냐고요? 들어온대도요. 그건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아셨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질문이 이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2,000원에 샀습니다. 2,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1,500원에서 권리락이 돼가지고 대충 1,500원이면 30%면 한 1,050원 정도 되거든요. 1,05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보유 손실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되나요? 안 참여해야 되나요?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큼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커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커버가 되겠는데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권리락이 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그죠? 이때 들어가서 요거를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리락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온리 유상증자에 관련된 것만이지 그게 주식의 수익이랑 그거랑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전전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도 전날 들어갔거든요. 이 권리락 되기 전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종가에 막 빠지거나 그래서 손해가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권리락 받는 평균 매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권리락 되기 전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전에 사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없나요? 자,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다시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상증자에 관련돼서 A부터 Z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해보셔서 여러분도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났고요.